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오늘이 2026년 첫 번째 녹화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또 지난주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신 우리 네. 작가님. 네, 제가 진짜 바보 같은 실수를 했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모니터링 두 분 나온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하셨어요? 했더니 네. 제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댓글에서 작가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부탁을 좀 그렇습니까? 해서 네, 그래서 좀 더 네. 경각심을 갖고 네. 네,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일찍 한번. 오셨군요. 네, 일찍 왔죠. 네. 원래 알겠습니다. 평소에 일찍 오시는 분이에요. 문 안 열어줄까봐 엄청 걱정했습니다. 네. 네, 다시 놀러 오신 우리 작가님과 또 밀리터리 헤비토커 우리 김대영 위원님과 함께 2026년에도 밀리터리 이슈들을 저희가 아주 재밌고 쉽고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동남아 친구 필리핀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이 11기에 FA50 PH를 이미 도입을 했었는데요.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930억 원이 소요되는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고 이번 개량 사업에서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향상시킨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일단 네. 동남아 깐부. 깐부 어떻습니까? 딱 어울린다. 유럽 맞아요. 깐부는 저쪽에 있고 동남아 깐부는 이제 네. 필리핀, 중동이나 남미에 하나쯤 더 있으면 이제 우리 완벽한 이제 깐부 동맹을 아니, 맺을 수 있는. 남미는 페루가 있어요. 그치, 우리 페루, 3P 있습니다. 형제들 네. 있잖아요. 돈 많은 저기 모래사막에 있는 형님들 중에 하나는 깐부가 되면 이제 우리는 완벽하다. 네, 깐부 동맹이 됩니다. 그 필리핀에서 올해 첫 번째 사실은 해외 관련 밀리터리 소식인데 네. 말씀드린 대로 11개 FA50 PH의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해서 930억 원을 한 방에 또 쏘셨대요. 한 방에요. 네, 어느 옆 나라에 5글자인 어떤 나라랑 너무 달라. 네. 주요 개량 사업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부를게요. 네. 업그레이드 사업은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정밀 유도무장 통합 능력 확장 그리고 네. 항속거리 확장, 통신이랑 관련 임무 처리 관련된 것도 좀 이제 손을 볼 것 같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네트워크 기반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네. 먼저 정밀 유도무장 통합 능력은 아마도 FA50 PH에 스나이퍼 포드를 부착할 것 같아요. 이 스나이퍼 포드는 외부에 부착해서 목표물을 타겟팅할 때 목표물을 정확히 타겟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포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상 폭격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요걸 장착하게 되면 기존의 뭐 그냥 항공 폭탄이라든지 KGGB 외에도 다른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항속거리 확장은 FA50의 기체 내에 이제 빈 공간에 연료들을 더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F16처럼 뭐 컨포멀 탱크를 달 것 같진 않고 네. 남아 있는 거는 내부의 빈 공간에 연료를 더 주입해서 이제 그 항속거리를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리고 네. 제가 가장 눈에 띄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트워크 기반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언론에 FA50의 버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혼합돼 있는데 제가 카이 출신의 김재현 위원한테 정확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FA50 그리고 PH 그다음에 폴란드의 게필러는 블록 50 뭐 그냥 기본형이라고 부를게요. 아, 네. 그리고 PL 버전이라고 부르는 A사 레이더에다가 고급화된 버전이 블록 70. 그러니까 PH 버전의 개량이라고 하면은 네. 중간에 한 블록 60, 65? 요 정도로 딱 맞춰놓는. 네. 그러니까 50에서 70 사이. 왜냐하면 네. 70으로 넘어가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A사 레이더는 좀 다른 문제라서 요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게 미군이 쓰고 있는 링크 16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 체계가 필리핀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아마 이 기체 안에 넣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체들 간의 합동 작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이제 도입할 중형 다목적 전투기는 아마 A사 레이더를 장착할 4.5세대나 4세대 전투기로 추정이 될 텐데 네. 이 전투기의 정보들을 네트워크를 받아서
지상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원래 FA50이 근접 지원 항공기라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공격해야 되는데 요거에서 확장돼서 정보를 받은 걸로 공대지 무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또 공대공 무장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멀리 쏘고 멀리 볼 수 있게 네.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사실 이 성능 개량 사업을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카이에서 필리핀 공군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정 작가님도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FA50에 보면 이제 뒤쪽에 약간 공간대 좀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연료 탱크를 좀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나이퍼 포드를 사실 카이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그 성능 개량하는 것들을 돈을 들여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 그래서 우리 공군도 제안하고 막 했는데 우리 공군은 네. 아직 좀 관심이 없었고 근데 필리핀 공군 이번에 이걸 채택을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전에 팔았던 F-50PH가 지금 사실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공군 F-50은 이제 개발할 때부터 링크 16을 장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미 연합 작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약간 그게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 이건 추정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면서 이걸 또 집어넣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카이에서 이제 블록 60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필리핀이 네. 채택을 한 걸로 보여지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방위사업청이 그 필리핀 해군이 지금 호위함하고 더 샀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 좀 제가 보면서 좀 손발이 오근거렸던 게 네. K방산 구독자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오. 맞긴 한데 약간 좀 손발이 좀 괜찮은데? 아, 그래요? 오그라들더라고요. 위원님은 조금 좀 그러셨구나. 그랬습니다. 좀. 예. 괜찮은데? 네, 네. K방산 구독자, 우리 필리핀의 소식을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필리핀이 FA50을 개량 사업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폴란드에서는 이 최근에 도입했던 FA50 GF 개필러 네. 12대를 암람 통합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왜 중단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그 암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대답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 미국이 네, 그다음 일십 일십. 일은 없어졌는데 아. 답변이 없는 네. 뭐 약간 잔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FA50GF와 PL 버전을 들여올 때 네. A사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는데 이 A사 레이더를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로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되고 또 요거 통합 작업도 좀 지지부진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12대 기존에 도입했던 12대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원래 FA50의 목적이 네. 훈련기, 경공격기, 그다음에 저강도 상황에서의 순찰 비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전면전 상황에서는 좀 뒤로 빠지게 되겠지만 다른 임무로 평상시에는 비싼 전투기 띄워봤자 돈만 들고 힘들기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무인기 띄기는 좀 애매하고 이럴 때는 얘가 가서 네. 무슨 일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오고 무슨 일 생기면 형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 이제 오는 거고 네, 그런 역할로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문제가 좀 됐던 게 연말쯤에 이제 폴란드 현재 매체에서 이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안 됐다. 알고 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12대는 원래 쓰던 대로 쓰고 네. 36대 PL 버전은 원래 계획대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네.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아 이게 좀 약간 국내에서 와전돼서 좀 전파가 됐어요. 좀 더 부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원래 내용은 그게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 나온 거는 이제 네. 폴란드의 디펜스 24라고 굉장히 좀 저명한 그 국방 매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구랑 인터뷰를 하게 되냐면 이레니우시 노박 폴란드 공군 소장이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오. 제가 이메일을 옛날에 회사한테 보냈던 사람이에요. 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 지금 폴란드 F-50 GF하고 PL 관련된 사업을 다 관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던 건 뭐냐면 네. 국내에서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왜냐면 폴란드 돈 주고 샀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이메일 보냈던 적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여기랑 인터뷰에서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냐면 우리가 막상 F-50 GF를 써보니까 원래 폴란드 계획은 이거였어요. GF 12대를 들여오고 36대 PL을 한 다음에 이후에 GF를 PL로 성능 개량하겠다. 이거였어요. 네. 근데 우리 폴란드 공군이 써보니까 굳이 개조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F-50 GF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만든 엘타사의 ELM 2032 레이더가 달려 있는데
써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폴란드 공군이 쓰고 있는 F-16 전투기에 달린 레이더랑 거의 성능상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폴란드 공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고등훈련기는 있어요. 네. M346이 그걸 잘 쓰고 네. 있습니다. 근데 고등훈련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면허 딸 때, 자동차 면허 딸 때 운전 학원 가서 왜 그 안에서 주행을 하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용도로 보시면 돼. 어. 그 학원 내에서 네. 뭐 코스하는 시범 주행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 감각을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 잘 보시면 공군의 TA-50 있잖아요. 네네. 걔는 용도가 전술 임무를 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폴란드 공군이 지금 그 비행기가 없어요. 교육용이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지, 공대공 이런 임무를 미리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게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럼 F-50GF를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 공군이 조종사 양성을 많이 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F-16도 있고 F-35도 있는데 네. 향후에 전투기 사업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럼 조종사를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GF를 그렇게 쓰겠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이거 사실 우리 공군 납품하는 걸 뺏어 준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딱 용도네. TA-50 블록 2였어. 전술 임무 전환용을 뺏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펜스 24에 나온 게 있어요.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네. 디펜스 24가 사실 우리 공군 부대에 와서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자기네 취재를 해보니 요 TA-50, FA-50으로 훈련을 마친 조종사가 F-16 전투기를 전환하는데 11시간 정도. 그 바꾼 다음에 F-16 11시간만 타면 네. 조종하는데 할 수 문제가 있어. 없다. 네. 그렇게 이제 기사를 썼어요. 네. 이게 뭐 암남은 사실 지금 논외의 얘기고 폴란드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언론이 받았었는데 걔네들이 거기다 덧붙인 거야. 암남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군대로 들어왔어.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이게 와전된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미 너무 잘 쓰고 있고 네. 현실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네. 이 전투기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렇죠. 이제 전략인 거네요. 전술 임무 전환에 좀 초점 맞췄고 음. 근데 지금 필리핀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서 F-50 성능계랑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교육하고 전투 임무 두 개 다 하는데 네. 지금 전투 임무, 초계 임무가 많다 보니까 교육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필리핀에서 나온 얘기가 체코가 만든 L39라는 고등훈련기 있어요. 그거를 도입할 수도 있다. 한 10몇 대 정도. 그리고 체코가 제안을 했어요. 21년 장기 상환으로 우리가 대출할 테니 사가라. 21년. 네, 그래서 지금 필리핀도 고등훈련기가 지금 소요가 있어서 그걸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 훈련에 좀 더 방점을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필리핀은 그냥 훈련보다는 바로 실전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지금 그러니까 진행되는구나. 예. 초계 임무가 지금 중국 때문에 네, 많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교육 훈련에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이게 태국도 캄보디아 때릴 때 CH를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예. 사실 명칭은 T50, 그렇죠. TH로 있잖아요. 사실은 FA50이에요. 계량 이라크도 작업. 똑같아. T50 IQ라 그러는데 사양은 FA50이에요. 왜 그럼 명칭을 그렇게 했냐? 도입국이 우리는 교육 훈련에 좀 더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명칭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이 이슈의 또 진실을 우리 위원님께서 파헤쳐 주셨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필리핀이나 폴란드나 이 FA50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겪을 문제는 크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이 또 FA50에 대한 기술력이나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다목적 전투기로는 우리의 KF-21을 거론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릴 정도로 공군의 전력 증강을 원하고 있는 필리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FA50 PH의 개량 사업에서 또 KF-21 도입 검토까지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의 현재 상황은 중국이 계속 영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차하면은 무력 분쟁까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중국이 대만을 계속 찝적이고 있는데 약간 대만에서 살짝 벗어나서 필리핀이랑도 한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도 최근에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고 미군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현재 호라이즌 프로젝트라고 하는 국방력 증강 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데 여기에 핵심은 당연히 뭐 항공전력
전투기죠. 그래서 FA50 PH 11대를 개량 사업을 하고 있고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RMF라고 부르는 신형 중형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후보들이 뭐 그리펜 F-16, 그다음에 우리 KF-21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필리핀 군 장성도 이제 유력한 후보 기종 중에 하나로 KF-21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문제가 사업 명칭은 다목적 그리고 이제 비싼 전투기일수록 멀티롤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건데 KF-21 블록 1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공만 가능한 그런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 KF-21의 약점인 공대지를 보완할 수 있는 게 FA50의 개량 사업. 그리고 추가로 도입되는 12대 FA50은 우리가 PL이라고 부르는 블록 70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거리 공대지 공격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양쪽이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이 돼서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기반의 연합 작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단독이라기보다는 그 제공권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제공권용 전투기 하나 한 대나 한 팀 그리고 공대지 목적의 전투기 이걸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이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전투기면은 필리핀이 원하는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처음에 필리핀이 블록 1을 사게 되면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블록 2 아마 2030년대쯤 되면 교체를 당연히 우리가 해줄 계약을 같이 진행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KF-21의 초기 블록 1의 약점을 좀 커버할 수가 있고 블록 2가 배치되면은 이제 많은 나라에 관심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 전투기 되게 비싸요. 몇백억짜리인데 이거를 블록 2가 들어왔네라고 바로 하진 않을 거고 비행 성능이라든지 운영 능력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텐데 블록 1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작전을 뛰고 있고 문제없이 비행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블록 2를 결정할 때 한 단계가 넘어가는 거죠. 이제 생략. 네,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2030년대쯤이 되면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 네. 장공공, 당공공. 네, 이런 지금 현재 KF-21의 가장 큰 약점 아닌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 없다. 미사일. 네. 네,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2030년대 블록 2 정도 시즌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도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필리핀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좋은 소식이 뭐냐면 어쨌든 지금 MRF 사업은 그 필리핀 입장에서 봤을 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해결된 게 뭐냐면 재정 운용과 관련된 게 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랏빚을 내서라도 전투기를 살 수 있게끔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좋은 청신호가 지금 켜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폴란드 F-50 GF 관련된 거 관련해서 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12대가. 네. 그래서 최근에 폴란드가 쓰고 있던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전달하자마자 바로 러시아 때리러 갔다. 그런 또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국기 바꿔 그리고 네, 그냥 도장만 확 바꿔버리고 네. 바로 러시아 때리러 갔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이제 나왔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영향이 있고 필리핀도 생각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보적으로 중국하고 갈등이 있으니 빚을 내서라도 전투기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구나. 농담삼아 달러빚이라도 했는데 진짜 필리핀 달러빚이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처리가 됐더라고요. 대출 받아서 왜냐면 이게 나라 살림 관점에서 보면 사실 빚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빚을 내서라도 지금 하겠다. 지켜야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결정이 돼서 네. 한번 좀 KF-21에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의지가 강한 만큼 기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A50에 대한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필리핀에서는 개량하고 또 추가 도입을 하면서 신뢰를 이어가면서 KF-21까지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폴란드는 이제 업그레이드보다는 시나리오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해가는 분위기인데요. 두 나라 계속해서 이 K방산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FA50이 그 기술력을 증명을 하면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그려 나갈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우리 녹화니까 여러분 더 힘차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